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남욱 변호사의 장외 설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먼저 남 변호사에게 검찰에서 연기 지도를 받은 것 같다고 비난했고, 남욱 변호사가 이 대표 발언에 캐스팅한 사람이 이른바 발연기를 지적한다며 응수한 건데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우려가 커지면서 민주당 내 분위기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한동훈 장관이 자신을 향한 전대 차출설에 장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대장동 일당 관련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계속해서 주장을 내놓으면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 등이 좀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대치가 이루어졌었는데, 조금은 거리를 뒀었던 이재명 대표가 좀 전면적으로 남 변호사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남욱 변호사와 이재명 대표의 설전이 좀 오고 가기도 했는데요. 일단 두 사람의 좀 설전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여쭤볼까요? 예, 발연기 얘기가 나왔는데 연기 지도는 감독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욱 변호사 얘기는 이제 대장동의 감독이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번에 최근 들어서는 아마 처음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만큼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말하자면은 남욱 변호사의 말이 굉장히 본인한테는 위협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남욱 변호사 지금 법정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남욱 변호사의 말이 유동규의 진술하고 그 주변의 인물들과 진술이 거의 일치하고 있고, 특히 어제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700억 원, 말하자면은 김만배가 죽었다고 하는 그 돈의 저수지죠. 그게 427억 원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말하면은 내가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만큼 이제 남욱 변호사를 회유했다는 얘기인데, 그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그 시행사 대표가 준 42억 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 증명뿐만 아니라 또 녹취록도 있다고 하고 하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좀 목이 쪼인다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해서 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두 사람의 설전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막바지죠. 그러니까 정진상 그 실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오늘 내일 중으로 이번 주 중으로 이제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 실제 김만배, 유동규, 남욱 이들이 나와서 무슨 말을 할지가 세간의 관심이었고, 이 가운데서 유동규와 남욱 같은 경우는 작년과 비교해서 말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정영학 같은 경우에는 구속은 안 됐습니다만 계속해서 일관된 본인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고, 김만배 같은 경우에도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정 정도 자신감이 붙은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상황과 더불어서 정진상 실장에 대한 기소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재판에서 밝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한마디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캐스팅한 분이 발연기를 지적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 이재명 대표가 발연기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짜여준 각본대로 이렇게 진술해라 저렇게 진술해라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남욱이,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 남욱이 지금 법정에서 하는 진술들 같은 경우에는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유동규로부터 들었다, 정영학으로부터 들었다,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그 CR도 안 먹힌다 이런 말을 했다가 결국은 아랫사람들이 다 했다, 이 또한 자기의 추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증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묘하게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이제 이러한 언어들을 구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핵심도 찌르지 못하면서 일종의 연기만 피운다라는 차원의 발연기를 지적한 것이고, 대장동 이 사건에 대해서 캐스팅한 분이다라고 이제 남욱이 이야기했는데요.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과 무관하게 남욱이 돈을 벌기 위해서 시행 사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남욱과 김만배는 이것을 100% 민간 사업으로 하고자 했는데
이재명이 시장이 되면서 왜 그 이익을 모두가 다 민간이 가져가야 되느냐? 이 부분은 시가 개입해서 일정 부분 공공으로 환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민간에 손해를 입힌 이러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서 캐스팅을 한 것이 아니고 공공환수 사업의 결정을 내린 사람이 이재명인데 대장동 사업 그 본체의 사업은 결국 남욱과 김만배 이들이 한 것인 거죠. 그렇게 보면 대장동 사업 그 자체에 대한 감독 이것은 김만배, 남욱 이들이 곧 감독이자 연출이자 또 주연들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조차도 이 사업에 대한 구상도 마치 이재명이 한 것처럼 그렇게 그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으로 어떤 본인의 어떤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이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 대장동 사업의 기본 가장 시초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피해자가 누구냐? 이런 부분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게 대장동 사업이 50+1로 하면서 도시개발공사가 시작을 하면서 수용이 가능하게 됐던 거거든요. 만약에 민간하게 그냥 뒀다 그러면은 그 토지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토지가 매각되고 민간 사업자가 구입을 하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수용을 해서 민간 업자들이 대규모 이익을 볼 수 있게끔 넘겨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사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었는데 왜 이재명 대표가 관여가 지금 물론 그 사업자들은 자기들 수익을 위해서 당연히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계획을 하겠죠. 그냥 그 실행 계획들을 이재명 대표가 사인을 하지 않았다면 이게 실행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계획자가 이제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기본적인 지금 의심을 갖고 지금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향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특혜를 줌으로 해서 특혜를 주어서 많은 소득을 수익을 그 대가를 얻었다. 대가를 얻어서 그 돈을 어느 정도 모아두고 거기에 대선 자금으로 아니면 선거 자금으로 계속 사용을 했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자신감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남욱 변호사가 서로의 입장의 차이니까 예, 그렇죠. 그 부분은 남욱 네. 변호사의 발언이 바뀌었다 하는 부분은 오히려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당시 남욱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했으니까 혹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는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 무서웠다. 하고 얘기를 한 부분이 오히려 저는 남욱 변호사의 말이 진정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이 오히려 진실에 가까운 말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한 말은 거짓말이고 지금 한 말은 진실이고 그러면 또 내일 하는 말은 어떻게 바뀔까요? 물론, 이것이 남욱 변호사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우리가 대장동 사업의 본질적인 어떤 접근과 관련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민간 사업이 100% 하게 두었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런 곤욕을 당하지도 않고 민간 사업자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갔겠지요.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참 두 분의 해석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일단 당장 이번 주 중으로 또 이르면 내일 중으로 정진상 실장 검찰이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좀 우리가 그 결과를 예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기소하겠죠. 당연히 기소할 것이고 아마도 정진상 실장을 기소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곧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네. 대한 수사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당장 소환을 하겠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야당 대표를 검찰이 소환하는 부분에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많은 자료가 확보가 되고 법리 검토가 됐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을 정도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이제 소환을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환 안 되면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어차피 또 조사를 해야 되니까 체포영장도 발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 일련의 이제 과정들이 상당히 이제 민주당의 이제
반발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정진상 실장 이번에 바로 기소를 하고 아마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액션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까지 갈 것이다 전망해 주셨는데 같은 생각이세요? 접근하고 싶어서 안달이죠.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데 유동규는 이재명 당시 시장을 못 만나요. 그 정진상, 김용만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욱은 정진상, 김용조차도 못 만나고 유동규만 만나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로의 연결고리는 김용과 정진상이 내가 이런 자금을 받았고 이 자금을 받은 것을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다라고 진술이 나와야 되는데 물적 증거는 없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그런데 현재로 볼 때 그런 진술을 하기에는 만무하다. 왜냐하면 정진상, 김용 자체가 현재 본인들에게 주어진 어떤 그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나 뇌물 수수 의혹 자체가 공작이다, 조작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법정으로 넘어가서 김용, 정진상이 지금의 입장을 바꿀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하기 위해서 애쓸 것이고 그리고 이 이슈를 길게 끌고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이 엿보여요. 그래서 다음 총선 직전까지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장동 문제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지금 성남 FC 문제라든지 또 이런 쌍방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결도 별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기를 피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천천히 진행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이 검찰 정치에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결고리가 없는데 계속한다는 말씀은 정말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혐의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장동뿐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남 FC 부분 굉장히 제3자 뇌물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거기에 공범으로 이미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자들은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이 이제 말하자면은 주변에 있는 자기가 일한 사람을 모른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미 거기에 대한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이고 또 지금 성남의 SBI 쌍방울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사건으로 저는 봅니다. 이게 지금 드러나지 않았는데 일부만 드러났는데 경기도가 후원한 자금들이 북한에 넘어가고 하는 부분들.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대변인님. 예. 우리 주제 중심으로 하고 예. 그렇게 이제 확산시키시면 저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 김건희 여사의 합격력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주제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연결고리가 없다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것들 그런 혐의가 주어진 사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게 다 연결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뭐 다른 각 지검에서 다른 데서 뭐 중앙지검에서도 할 수 있고 다 수원지검에서 하고 뭐 다른 여러 곳에서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것들이 다 별개의 사건이냐? 그게 아니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다 연결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복귀왕 대변인께서는 이 돈을 건넸다고 하는 과정에 거론되는 인물들이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건넸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에게 건넸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있을 것이란 혐의점들이 적용되고 있는데 결국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내가 이재명 대표에게 건넸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이걸 증명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맥락에서 지금 구치소에 있는 김용 부원장이 자필 편지를 좀 쓴 게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에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목표는 이재명 대표 죽이기, 야당 파괴라면서 당당하게 정치검찰과 맞서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 배경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갑자기 검찰 수사팀이 다 바뀝니다. 친정 체제로 바뀌는 거죠.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호흡을 맞췄던 그 특수부 출신으로 바뀌고 나서 수사 방향도 완전히 바뀌어요. 그동안에는 정치자금 문제가 없었다가 갑자기 정치자금 문제가 튀어나오고 이게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의 재선 그리고 도지사 그리고 대선 자금까지도 계속 연결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것이 김용과 정진상이 그 가운데서 통로 역할을 했다.
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제 두 분이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두 분 같은 경우는 결백하다, 조작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결국은 검찰 조사에서 이분들이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유동규와 남욱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재판에 들어가면 변호사들이 이제 그 검사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을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탄핵을 법정에서 명백하게 밝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검찰은 진술 조서 이외에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전혀 안 내놓고 있어요. 결국은 법정에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 그 두 분은 나는 안 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진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술하고 싶어도 할 게 없기 때문에 묵비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은 이런 이제 공개된 재판을 통해서 누구 발언이 합리적이냐 인 것인가에 따라서 그 두 분의 유무죄 여부도 밝혀질 것이고 그리고 실제 이재명 당시 시장과의 연결 우리가 있었는지 여부도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단하고 추측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죄가 있다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이고 지금 이 대목에서는 사법적으로 또 형사적으로 실제 이분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 안 지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쟁의 요소가 돼 있는 거거든요. 이 정쟁의 요소로 10분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검찰에서 사활을 걸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국민들도 예. 굉장히 피곤해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검찰 수사가 잘 돼야 되는 것이고 물론 지금 정진상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기소가 되면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 이런 의미겠죠. 지금 정치 여당이 지금 이 사안을 정쟁으로 몰고 가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이 말씀 맞는 것이 아니고요.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비리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정치 보복이라 이런 말씀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제가 저 김용 씨가 이게 옥중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써서 보냈다는 것도 참 우스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민주투사도 아니고 무슨 옥중 편지를 내보내가지고 지금 공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더군다나 제가 이 보니까 내용 중에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당을 지키는데 주력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니 본인이 무슨 당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 당에 대해서 대한민국 제1 야당에 대해서 지금 당을 지키는 주력해달라 이런 말을 할 입장이 되는 겁니까? 본인은 지금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에 대해서 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흐트러지지 말고 단일 대우로 지켜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거 무슨 뭐 지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민주당의 국회의원 같으면은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 가까이 이재명 대표와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서 권리당원과 지지자들에게 한 호소이지 의원들에게 명령처럼 한 이야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본인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한 표현도 할 수 있을 터인데 굉장히 정제하고 자제했다라고 생각해요. 100% 유죄다라고 확신 못하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나는 100% 억울하다고 그분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의 주장, 본인의 억울함에 대해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까지도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 뭐 민주당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일각에서는 조금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에서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똘똘 뭉쳐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99고요. 네. 한 1, 2 정도가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위, 정치적 위상을 좀 흔들어서 다음 총선에서의 어떤 이익을 볼까 하는 사람들이 좀 일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뭐 어느 정당이나 어느 정치 집단이나 마찬가지로 다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상황은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일종의 그 모두 수사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구잡이식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전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서훈 안보실장을 구속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칼끝을 겨누고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수사망을 조여오고 있고 이런 마당에 다른 목소리 낸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진영을 바라보고 있는 당원과 국민들에게 오히려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설령 속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자제하는 분위기가 더 많고요. 지금 이런 위기는 단결해서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인데 일부 뭐 몇몇 분 늘 돌출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일부 다른 주장은 저는 민주당 정당에서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의원이 그 릴레이 캠페인을 한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 해시태그 캠페인 했는데 본인하고 단 한 명의 의원만 참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의원들이 169명의 의원 가운데 한 명이 거기에 참여했다는 것은 저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자기 각자 도생이라 그럴까요? 살아남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지 않나 싶고 당 지도부에서는 유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흐트러짐을 계속 이제 단일 대우로 이제 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위기 상황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도 저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을 한 마음으로 모으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하나의 재료로 사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죄송합니다만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 아마 오늘 보고가 되고 내일 처리를 할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처리 안 할 이유가 없죠.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해임 건의안 좋은 소재죠. 만약에 해임 건의안 이제 통과돼서 저 대통령실로 넘어가면은 윤 대통령 당연히 거부할 거 아니겠습니까? 뻔히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민주당 그거 다 간파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거 지금 책임을 묻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또 대통령 공격할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또 한데 모이는 것이고 또 탄핵안으로 또 간다. 그럼 물론 탄핵은 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탄핵 어렵다 하기 때문에 해임하는 가는 것인데 그런 일전의 과정들도 다 이 지금 흩어지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하나로 모으고 또 당원들 하나로 모으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주제가 또 계속 넓어져가지고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뭐 이재명과 뭐 정치 공동체는 정당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정치 공동체죠. 이것이 아마 그 정청래 최고위원 정치 공동체 뭐 캠페인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정치 공동체인데 그것을 하고 있는 하는 것 자체가 좀 유치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매우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분들조차도 자제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안 하는 거지 이것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든 야든 서로 정책으로 공격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정쟁이고 나의 주장은 뭐 정쟁이 아니라 그야말로 바른 말만 하는 것이냐라고 주장한다면 그것 또한 국민들이 제대로 납득을 하지 않을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조금 주제 아까 말씀 나온 가운데 하나인데 맞는 말씀이죠.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남이 하는 것은 그러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더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서훈 안보실장 구속된 데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분개하고 안보 자산이 훼손됐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나서서 말씀을 하시고 또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개입을 하시고 하시는데 서훈 실장 물론 재판 과정에서 그 혐의가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청와대 내에서 우리 국민이 사살되고 소각이 된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살되고 소각될 때까지 청와대 내에서 아무런 액션도 없었습니다.
자기 국민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것을 이걸 자진 월북으로 자기 국민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다. 이것은 엄청난 범죄 행위인 것이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거의 도덕성에 흠결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 그 과정에서 그렇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 새벽 1시거든요. 23일 새벽 1시인데 그 당시에 그 회의가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정전선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엔 연설이 방송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녹화된 것이기 때문에 관제에서 보셨겠죠. 그 시간에 회의가 있는 그 시간에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회의 과정을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본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자기가 승인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문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했느냐, 그럼 그걸 보고를 실제로 자진 월북으로 가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그것은 국민들도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게 정치 보복이다. 이런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고 정확한 진실을 밝히자는 얘기입니다. 네, 참 정치권에서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움직임이 여러 부분에서 일고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다가 나온 얘기일까요? 배경을 짚어본다면요. 다른 주제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네. 우리 대변인님 사회자 본능이 많이 이렇게 꿈틀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훈 실장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전 정부의 판단을 사법적으로 몰아가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동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정치 보복이다라고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민주당과 또 문재인 대통령을 걱정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없애려면 근거를 분명히 좀 대라.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그 관련해서 그런 말씀 드리고요.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어요. 그런데 참 나쁜 말입니다. 원칙적인 말이죠. 법률가로서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민정수석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하고 뭐 수사할 부분이 있다면 수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를 하냐면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직접 수사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붙이는데 뒷 말씀 쏙 빼고 앞에 그 원론적인 이야기만 갖다 붙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당신이 그때 그 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해야 됩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말 얼마나 이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사악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도가 아닌 것이죠. 왜 앞뒷말을 잘라먹고 자기에게 유리한 표현만 갖다 붙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 받아야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과연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확한 근거를 갖다 대놓고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됩니다라고 국민에게 양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냄새부터 풍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냄새부터 풍기는 것이 아니라 근거라는 것이 지금 감사에서도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회의 이후에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로 1시에 회의하고 곧바로 국방부로 가서 새벽 3시에 그것도 자고 있는 신무자를 깨워가지고 문서를 삭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감사에 드러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국정원장 가서 문서를 삭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토탈 국방부에서 60건, 국정원에서 40건 그렇게 했다는 그런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미 감사에서 드러난 것이고 검찰 수사에서도 이미 밝혀진 부분이에요. 그리고 해양경찰청장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자진월북이 아니라는 근거가 나오니까 나 그거 못 본 것으로 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근거들이 다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근거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물론 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고하게 수사를 해서 기소할 부분은 더 기소하고 뭐 안보실장이 구속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다른 관련자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박지원 국정원장도 관련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 행위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통치 행위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통치 행위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기준이 나왔습니다. 지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 때 나왔지 않습니까? 통치 행위 일환이라고 했지만 다 구속이 되고 했어요. 김관진 장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안보자산 훼손이라고 하는데 서훈 실장을 보고 김관진 장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김관진 장관은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인물입니다. 정말 중요한 안보자산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문재인 정권에서 수갑을 채우고 포선줄을 채운 모습을 국민들한테 다 보여줬습니다. 이재수 기무실장 어떻게 했습니까? 기무사령관. 그런 수갑을 찬 모습들을 국민한테 보여줘가지고 그런 모멸감을 줘서 생명을 잃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과거에 지난 정부에서 한 일들에 대해서 아주 싹 까먹고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정부만 이렇게 굉장히 뭐 대단한 정치 보복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 보복이란 거네요. 그때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를 수사했던 것도 정치 보복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를 수사하는 것도 정치 보복이고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김관진 장관은 어떤 혐의는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기무사에서 계엄령 관련된 문건이 나온 거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 대령 한 사람이 유죄를 받았어요.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 박근혜와 최순실의 경제 공동체였어요. 그 논리를 만들어낸 인물들이 윤석열, 한동훈 이런 검사들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를 묶어라라고 지시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국정농단으로 국민의 80%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어요. 그런 상황과 지금 5년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물러난 대통령 그 전임 정부 상황과 똑같이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어떤 정보를 삭제했다? 그러는데 아시잖아요. 1년에도 수천 건의 정보를 삭제하고 있어요. 밈스 체계에서. 쓸데없는 혹은 없애도 되는 정보들은 계속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객관적 사실이에요. 원본도 삭제했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국방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200에서 3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삭제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이고 이 관련된 원본은 다 남아있다라는 것 또한 국방부에서 인정한 거예요. 아까 감사원 감사 말씀하셨는데 감사원에서 중국 구명조끼 이런 것들을 무시했다. 해경청에서 무시했다라고 하는데 현 국방부에서 그거와 관련된 정보는 없다라고 했어요. 감사원에서 조작한 것이죠. 무리한 감사한 것이죠. 그 현 정부 내 감사원과 국방부의 말조차도 안 맞아요. 이렇게 허술한 상태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 말씀하시는데요. 그 한 명의 생명 정말 안타깝죠.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셨죠. 그런데 왜 이태원 참사에서 돌아가신 159명의 그 청춘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는 입을 닫습니까? 왜 조용히 넘어가려고 유족들도 유족들도 만나 주려고 하지도 않고 행안부 장관 유족들의 만남에 대해서 답도 안 주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조차도 정쟁으로 삼고 있는 것은 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인 거예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부분은 최대한 부각시켜서 반북 어떤 그 이데올로기를 자극시키고 이런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싶으면 그 근거들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최소한 정보위와 국방위에서 보고했던 자료라도 공개하자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것과 관련된 수사가 과연 정치 보복에서 벗어나 있는가? 그렇게 보지 않은 시각이 훨씬 더 많다라는 말씀드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탄핵당한 대통령과 임기 5년 맨 마지막까지 현 6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보다 훨씬 더 높은 국정 지지율을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똑같이 비교하진 말아달라.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전혀 말씀이 안 되는 부분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아니 자신이 이 정책 잘못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저 임기를 마쳤다고 책임을 안 집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책임 안 지잖아 말을 안 했잖아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법의 심판을 지금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이 서해 공무원 문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접근 과정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원에서 중국 유튜브 구명조끼 이야기했는데 국방부에서 그런 자료 없다 그랬어요. 그런 정보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들 내에서의 말도 맞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수사를 하고 싶으면 제대로 된 합리적인 어떤 근거들을 내가면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아가면서 진행을 시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적반하장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런 내용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명조끼가 숫자가 줄었습니까? 줄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중국산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국방부에서 관련된 거 없다, 정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 국방부에서 윤석열 정부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해양경찰청에서 숫자가 부족한 게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몰아갈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주장하실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난 문재인 정부 통치 행위에 대해서 마치 복이라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하자가 전혀 있다 하더라도 처벌해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이 그런 건 아닙니다. 왜곡하지는 마시고요. 정확하게 본인의 대통령으로서의 행위 가운데서 정말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좀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알겠습니다. 수사도 받을 게 있으면은 나와서 받아주시면 네, 좋겠다.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복귀왕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